네. 자, 오늘 우리가 정성과 신뢰를 담은 강의 제안서 만들기에 대한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 제안서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제안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안서입니다. 뭐냐면요. 아직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나 또는 제 블로그에 가보면 저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떤 책을 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특강에 참여하신 우리 코치님들, 강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 자신이 한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런 시간들을 기록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최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만약 그 일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가 되어야 맞아요.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라는 공간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무료일까 모르겠어요. 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무료로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프라인에 여러분이 어떤 그 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이 드는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는 무료예요. 무료로 내가 누구인지를 얼마든지 알릴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가장 좋은 제안서는 여러분이 그걸 어떤 기관에 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한 장의 프로필로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근데 저는 지극히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했어요. 수많은 강사 코치들의 프로필을 보면 자기가 했던 공부, 자기가 했던 교육에 참여했던 거, 또 자기가 했던 그 운영한 교육부터 모든 강의들을 막 다 빼곡하게 적어 놓은 걸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별로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고 이제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여기다가 마을 도서관에서 강의한 것까지 그냥 다 적어놨었어요. 온갖 강의를 했던 거를 이만큼 적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를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최소한의 것으로 마음성장학교 대표다 요 정도만으로 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좀 더 흐르거나 또는 어느 날 제가 그냥 김은미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저 김은미예요. 아시죠? 이러면서 강의를 할 날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은 강의 제안서가 정말 필요 없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어떤 기관에 제안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 강의를 딱 처음 시작하던 2016년 생존 독서를 출간했을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50개의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 제안서를 쫙 보냈었어요. 그때 제안서를 처음으로 보내고 그 제안서를 한 3년 정도 이 전국 백화점에서 이제 강의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이 여성들을 만나고 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그러면 그 제안을 할 장소를 제가 왜 백화점으로 정했냐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빅마우스, 소문을 제일 잘 내주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에요. 주부들. 그 주부들이 가장 많은 곳. 저는 그때 강사로 처음 데뷔를 했고, 처음 작가가 됐기 때문에, 엄마들을 만나서 엄마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강의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엄마들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그 강의를 쫙 돌렸어요. 그런데 백화점 문화센터를 들어가 보면은 강사 입력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거를 출력했어요. 아주 좋은 종이를 사서, 출력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집에서 막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무려 한 장에 뭐, 되게 비싸더라고요. 칼라 복사가.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가 투자됐어요. 5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쫄대를 끼워가지고 이거 아주 소중한 거니까 버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50곳에.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3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 50만 원 투자한 것은 뭐 다 뽑고도 남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자, 제가 강의 제안을 했던 그 사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했던 그 이제 첫 번째 강의 제안의 사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긴 있네요. 그 이후에 이 마을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안양에 있는 도서관에다 쫙 이렇게 돌렸는데 그때 했던 그, 깨달음은 이거예요. 아, 제안서를 가지고 이렇게 도서관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 제안서를 가지고 돌아다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걸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서로 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제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제가 여러분 신청서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하나 물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청서의 마지막쯤 돼서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건강, 돈, 시간, 관계 등 모두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돈이다. 나는 돈을 선택하겠다. 이런 분이 있었고, 나는 건강을 선택하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막 당황했어요. 내 질문을 이렇게 이해를 하다니. 근데 저는 지금 살면서, 제가 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이번에.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되게 많더라고요. 왜 우리 코치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왜 건강을 갖겠다고 하고 왜 돈을 갖겠다고 하지? 신기하네. 이 모든 게 다 갖춰졌다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자,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자,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건강과 돈과 시간과 관계 등 모두 이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선택이라는 말이 여기서 선택하라라는 걸로 느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 아, 우리 코치님들이 한 번도 풀소유, 모든 것이 갖춰진 그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답을 제가 했던 의도대로 답한 분들 중에 몇 분을 보니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이 답을 제가 물어본 의도대로 답한 분도 계셨어요. 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상태, 그런 상태를 경험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 또는 그런 것이 가능이나 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제안하거나 내가 어떤 기대하는 어떤 상상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항상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가고 싶은 어딘가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싶을 때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뭔가 선택하라 그럴 때 사람들이 핑계로 대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있는데 그 핑계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이런 핑계를 대요. 돈이 없어서 안 돼. 아, 시간이 안 돼. 뭐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돼.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돼. 내 건강이 안 돼. 뭐 이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이 핑계거리가 모두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강의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가능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강의를 할까? 얼마짜리 강의를 내가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게 아주 빠르게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급히 우리 코치님들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2024년 마음성장학교 지금 한번 요거를 가만히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더 잘 만들 수 있지만 아까 오늘 만들었어요. 자, 2024년 마음성장학교 코칭 교육 프로그램, 대한민국 부모, 교사의 마음성장과 의식성장.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안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제안서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회사 소개, 마음성장학교 슬로건,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마음성장학교 슬로건이에요. 자, 마음성장학교는 마음을 나누는 그 존재 경청 대화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존재와 존재가 마주보면서 하는 존재 경청의 경험을 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음성장학교의 비전은 이 땅에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의 빛을 더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성장, 의식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개발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성장학교 교육 사업의 실적을 이제 소개할 텐데요. 2024년에 코치 양성 과정의 현황을 제가 여러분에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존재 경청자, 코치를 양성하는 이 코치 교육이 우리가 코치협회에 인증한 게 2021년부터 인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칭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음성장 심리 코칭 52명, 그다음에 여기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80 마음성장 코칭 기초 86명, 2급 과정 225명, 그다음에 1급 과정 62명, 또 FT 과정 18명, 또 마음성장 코칭 FT 7명, 존재 경청 FT 30명, 그리고 제가 한 3, 4년 이렇게 동안은 아니고 요거는 한 2016년부터 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출강한 기관만 250개 기관이 넘습니다. 자, 대단하죠? 네. 그다음에 마음성장학교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자격증 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만 지금 정리를 했어요.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트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 과정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실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고 모두 다 한국코치협회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격증 과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이 존재 경청의 힘을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하신 분이나 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 경청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나갈 때마다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모님들과 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 교사들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아주 쉽게, 매우 쉽게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2020년부터 저는 존재 경청에 대해 고민하고 존재 경청 워크숍을 만들고 존재 경청을 이제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마음성장학교 코치들을 통해서 존재 경청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호주, 그다음에 우간다, 또 마다가스카르, 그다음에 필리핀, 뭐 이러한 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 존재 경청을 전하는 그림책 심리 코칭 1급 과정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시작했던 이 존재 경청이 이제는 많은 우리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성장학교 교육 콘텐츠는 이제 우리 협력 코치님들이 출강을 하게 되는데요.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존재 경청과 마음성장 코칭, 그림책 심리 코칭 교육을 가지고 우리 코치님들이 잘 훈련된 코치님들이 이제 출강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출강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가능한 것들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앞으로 그 슈퍼리치 가정과 또 저와 함께 협력하는 코치님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또 올해 2024년에 연구위원 과정에는 정말 다양한 힐링 분야의 또 전문가, 박사, 석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과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오늘 사진이 요것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사진을 가지고 급히 만들어 봤어요. 협력 코치들을 또 이렇게 막 여러 협력 코치들을 넣을 수 있겠죠. 우리 한 30명 이상의 협력 코치들이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저와 함께 하는 협력 코치들이에요. 자, 강희 의뢰, 김은미,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들이 대한민국 부모, 교사의 마음성장과 의식성장에 도움이 되는
코칭 교육을 연구 개발하여 전국 어디든 출강합니다.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는 김은미 대표의 코치 양성 교육을 통해 존재 경청자로 코치로 성장하는 존재 경청자 코치로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0세부터 100세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힐링 분야의 강사, 코치, 상담사, 교사가 전국 각 기관과 기업에 출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자, 제가 잠깐 공유를 중지해 보고, 제 얼굴을 좀 크게 해볼게요. 어, 잠깐만요. 자, 지금 이게 제안서를 딱 봤는데, 이 제안서를 본 사람이, 그래, 마음성장학교에 이런 교육을 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면 내가 이런 교육을 한번 요청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때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 교육 기관을 홍보할 수가 있는 제안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제안서를 어떻게 어디에다 보낼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샘플을 하나 제시했는데 이런 제안서가 있다면 이거는 그 기관 전체를 보내는 거니까 나는 한 개인인데 내 1인 기업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1인 기업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1인 기업도 이렇게 만들어서 백화점에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실게요. 진지하게 자기가 솔직하게 하지만 겸손하지 않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강사, 코치로서 이 질문을 답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그 페르소나에 맞게 대답을 막 써보면 돼요. 자, 나는 누구인가? 당신 누구라고 소개할 건지,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강사나 코치로 내가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저는 마음성장학교 코치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대표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를 쓰시면 돼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증명이에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본 그 제안서에서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디에 강의를 나갔는지, 코치를 얼마나 양성했는지 그런 걸로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근거가 없다면 거기다가 부족한 근거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으세요. 자, 네 번째는요. 내가 제안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뭘 제안하고 싶은 거죠? 내가 뭐 부부의 행복을 하는 강의를 제안할 거지. 내가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어떤 코칭을 제안할 건지, 뭐 어떤 교육인지, 뭔지 한번 그걸 써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다 이렇게 쓰지는 마세요. 한 가지만 쓰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 몇 가지를 써도 괜찮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내 상품은 어떤 점이 탁월한가? 자, 만약에 여러분의 제안을 받은 사람이 그 수많은 강사 중에 왜 이 사람인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선택할 사람들을 시간을 줄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나를 선택할 수 있게 아주 많은 힌트와 아주 많은 설명으로, 그렇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설명으로 나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탁월한가요? 나의 탁월함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겸손하지 않은 그 자세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나의 능력과 제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함의 능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누구 이렇게 쓰세요. 0세부터 100세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저는 왜 0세부터 100세라고 썼냐면 우리 코치님들 중에는 막 자기 태교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아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 뭐 중등, 청소년 뭐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능력과 제안은 어느 기관에 필요한가? 여러분이 이렇게 봤더니,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 참 좋겠다. 나 이런 데서 강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데가 있으신가요? 저는 책을 딱 쓰고 나서 한겨레 출판사, 거기 한겨레 문화센터 있죠? 거기서 강의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직장을 좀 몇 년 다닌 적이 있는데, 대학 다닐 때랑 직장 다닐 때, 그런 그 신문사에서 하는 문화센터들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조선일보 문화센터, 뭐 중앙일보 문화센터, 또 한겨레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
그다음에 화가들, 그 예술가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작가가 딱 된 다음에 아, 내가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한다면 내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지금 또 생각나네요. 그래서 한겨레에다 제안을 했어요. 제안서를 이렇게 한번 보냈어요. 내가 생존 독서를 쓴 작가인데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저녁에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PD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극진하게 작가 대우를 해주시면서 강의를 같이 기획하고 강의를 열 수 있었어요. 왜 열 수 있었다고요? 제안을 했어요. 왜요? 제가 원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제 미래를 제가 만드는 거죠. 계속 제 미래를 만들고 있죠. 아까 백화점 엄마들을 만나고 싶다. 백화점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강의를 했어요. 무려 3년 동안 계속 왔어요. 전국에서 안 온 백화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명동의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무려 한 10개가 왔고, 이게 하여튼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여행을 잘 혼자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행을 잘 못 다니는 시기였는데 덕분에 저는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한겨레에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한겨레에 제안했더니 한겨레에서 하게 되었어요. 몇 년? 3년도 넘게 했어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저녁에 늦게 끝나요. 집에 오면 11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하다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 커뮤니티 안에 사람들이 오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 스스로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자, 그러면 8번. 나의 시간당 강의료는 얼마인가? 지금 얼마인지 쓰시고 얼마를 받고 싶은지 쓰세요. 지금 얼마인지, 얼마를 받고 싶은지. 이게 될까? 이게 될까 하지 마시고 그냥 받고 싶은 걸 쓰세요. 그 다음에 당신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당신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탁월함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탁월합니다. 우리 코치님들은 제가 탁월한 게 뭔지 아실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코치님들이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직관이 뛰어나시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직관이 뛰어나대요. 제가 직관이 뛰어나단 말을 거의 한 번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탁월하다. 그리고 제가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또 근데 그 강의에 있어서 탁월함, 여러분은 어떤 탁월함을 갖고 있는가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10번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 종합해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무엇입니다. 이거를 어, 자기가 한마디로 써보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탁월함을 가진 무슨 무슨 강사입니다. 무슨 무슨 코치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탁월함이라는 말을 딱 빼도 되죠. 나는 그러면 그게 탁월함이라는 말을 싹 뺐는데도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저것의 전문가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그 아우라가 여러분한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쓰셨죠? 제가 다시 질문을 이제 확정된 문장으로 다시 들려드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실력이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왜 강의 담당자는 여러분에게 몇십만 원의 돈을 주고 혹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돈을 주고 여러분을 써야 하나요? 여러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쓰겠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진짜 실력이 있다. 나는 진짜 실력이 있다. 당신에게 내가 중요한 내용을 전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당신의 그 삶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더해 줄 수 있다.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말해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이게 말이 돼요? 나는 못하는데요. 할 수 있게 만드셔야지 여러분이 강의를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에게든 기업에게든 어떤 기관에게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성장학교 블로그의 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글들은 다 이런 확신에 차서 써 있어요. 이것을 하면 당신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거기 우리 코치님들의 후기가 그걸 다 뒷받침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변화가 됐다. 난 이런 자유로움이 생겼다." 이런 걸 다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증명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사진으로 담고 거기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후기들을 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제가 백화점 문화센터 50곳을 돌렸는데 그 50곳에서 다 전화가 왔다 그랬죠.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50곳보다 더 많이 전화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개의 지점에다 보냈는데 백화점들이 전국구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개의 지점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거기 올라가요, 강사 데이터에. 그럼 다른 지점에서 거기서 강의하셨죠. 저희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먼데 좀 오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러고 이제 가서 사실은 제가 제안한 건 50 군데인데 더 많이 가게 되었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첫 장은 강의 제안서 쓰고 두 번째 장은 제 프로필을 쓰고 세 번째 장은 제가 할 강의를 한 두세 가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계획안을 넣고요. 마지막에는 제 강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사진을 다 찍어서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쓴 사진 것들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다 다 실어 놨어요. 그랬더니 강의 담당자가 강의의 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다 강의하는 장면, 사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제적인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강의를 하면 뭐 이 정도 평타는 치겠다.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되게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강의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진짜 실력이 있어.' 어디에? 그 어디에를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실력을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닦으시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남기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든지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지 방법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오늘 이 특강이 끝나면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이걸 한번 해 보세요. 한 장짜리 프로필을 만드는데 그 캔바에 들어가면은 프로필, 강사 프로필 치면은 너무너무 근사한 툴들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사진 얹이고 그 툴에 맞춰서 자기가 했던 거를 쭉 기록만 하면 돼요. 자, 이 프로필을 쓰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내가 뭐가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에 쪼끔 뭐가 부족한 것 같아.'라는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올 한 해 동안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필을 정기적으로 한번 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협력 코치가 되는 분들에게 프로필 양식지를 줘요. PPT로 만든 거예요. 뭐 디자인 없어요. 그냥 PPT로 뭐 학교 졸업한 거랑 뭐 이렇게 배운 거 뭐 이제 뭐 저술 뭐 논문 쓴 거 이런 거 쓰게 돼 있는데 음 우리 코치님들이 되게 황당하게 써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협력 코치를 그냥 다 이렇게 하겠다면 다 수용을 하니까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 그렇게 황당하게 써서 보내면 같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다 빈칸이야, 다 빈칸. 그러면 제가 다시 보내요. "다시 써서 보내세요." 이렇게. "이거 도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다시 써서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뭐가 막 채워져요. 자, 그걸 쓰면서 여러분이 '아, 내가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건 부족하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도전들은 늘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프로필을 꼭 하나 만드세요. 그냥 한 장짜리 프로필이에요. 모두 다 저보다 근사하게 잘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그냥 줄이고 간단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주로 제 강의 자료는 모두 다 그냥 하얀색 화면에 검은색 글씨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을 좀 못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새는 디자인 도구들이 너무 좋아서 캔바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캔바를 또 하라 그러면 또 캔바를 누구한테 배워야지 그러지 마시고 유튜브를 보면 캔바를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캔바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놀아요. 하루 종일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이 색깔 했다 저 색깔 했다 이렇게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후딱 만드는 것 같죠? 아니요. 다 하루 종일 빨간색 넣었다 파란색 넣었다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동안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만드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강의에 맞춰서 거기에 딱 적합하게 만드세요. 그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걸 보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제일 그 타격을 받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자존감에 흠집이 생겨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를 포기하시고 진실한 것들을 담으세요. 그래야 자존감이 조금씩 펴져요. 공부 못했어도 괜찮고 좀 실패하고 실수한 기록들도 만약에 내가 하는 강의에 도움이 된다면 기록해도 돼요. 그게 더 힘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필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은 기관을 선정하세요. 제가 기관을 선정했잖아요. 백화점에서 해야겠어. 두 번째는 한겨레에서 꼭 하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배운 이 좋은 교육을 해줘야겠어. 여러분, 이 마음성장학교에서 하는 이 연구형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이죠. 그거 다 안양 도서관에서 했어요. 저는 처음에 무료로. 물론 저는 돈을 받았지만 안양에 있는 시민들은 무료로 참여했죠. 초창기에. 어, 안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 그래서 안양에 있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어요. 도서관에. 또 그 강사로 지원을 했어요. 모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곳에서는 여성센터 이런 데서는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홈페이지 안에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지원을 하면 거기서 연락이 와요. 근데 이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금 다 제한을 한 철이 지났겠네요. 2월이니까 보통 1월 이때 1월, 2월 전에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데 지금 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제안을 하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기관에 제안서를 넣고 그리고 면접도 봤답니다. 저는 안양에서는. 근데 제가 면접 보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면접을 면제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뭐라고 면접도 안 보고 나 혼자 잘난 척이야. 이래가지고 한 3년 하다가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업에 참여했던 저희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저는 이제 도서관 강의는 안 하기로 했어요. 물론 도서관 강의를 지금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장기 뭐 10주 이렇게 하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저는 1일 특강 정도 작가로 이렇게 출강하는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출강하는 그런 교육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기관에서 선호하는 강의의 스타일들이 있고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 그런 비슷한 것이 있을까? 혹은 그 강의들을 쭉 보니까 나 같은 강의는 여기서 하지 않네. 그럼 내가 해야겠다. 나의 탁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가서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아니면 이제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우편으로 보내시든지 이메일보다 우편이 더 힘이 세다는 거 아까 얘기 드렸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료를 주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중에는 많은 이력을 갖고 있어서 너무 많은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 제안서가 막 빽빽하게 막 너무 많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안 봅니다, 그거. 그래서 임팩트 있게 그 삼성, 애플의 광고가 심플하잖아요, 심플. 심플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지 심플해져요. 그래서 심플하게 하지만 신뢰가 갈 수 있게 그 만드시면 돼요. 기관을 꼭 선정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뽑아줄까? 뽑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제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강의의 수익을 정하세요. 얼마를 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정해야 돼요. 얼마를 벌고 싶은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월 2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 방과후 수업 같은 거 해도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네, 수업을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월 500만 원 이상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 방과후 수업 같은 강의를 해서는 월 500만 원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강의를 엄청 엄청 많이 해야지 이제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내가 벌고자 하는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에 맞는 강의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내가 벌고 싶은 수익을 맞춰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호떡을 팔아요. 내가 호떡을. 호떡을 팔면 하루 종일 팔아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어. 근데 내가 똑같은 호떡을 팔지만 내가 수익을 정해놓잖아요. 내가 호떡을 팔아서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같은 호떡을 팔지만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 호떡을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바뀌어요. 질문이 바뀌기 때문에 아하, 호떡을 온라인에서 쿠팡에서 팔고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배워야겠다. 그럼 조금 투자를 해서 쿠팡에서 호떡을 파는 방법, 신선하게 배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월 1,000만 원 이상 1억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파는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를 벌고 싶은 거지를 정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빠르게 방법들이 생각나요. 여러분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의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돈이라는 게 내가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그게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구도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 나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정하시고 이 일을 어디서 할지도 정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제안할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관에 제안하는 것과 스스로 기획하고 강의를 오픈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제가 말한 사례 세 가지 있잖아요. 백화점과 한겨레 문화센터와 안양에 있는 도서관. 그 외에 제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도 강의를 제안하지 않아요. 아무 데도 제안하지 않아요. 저는 강의가 많이 오는 것도 그렇게 막 원하지를 않고, 그냥,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올해는 몇 개의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걸 아무것도 세우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성장교 블로그에 가면은, 다른 데는 뭐, 올해는 마음성장 코칭을 뭐 몇 번 합니다. 몇 월, 뭐, 2급 과정을 언제 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저는 계획을 안 세워요. 왜냐하면 생명은 유한하고 내가 언제 어떤 상태로 변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제 몸의 흐름과 제 삶의 느낌과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하지만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책임을 갖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속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운영하는 게 가장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알아요. 뭔가가 정해져 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저는. 그래서 내가 우리 코치님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음성장학교를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움의 공간으로 지켜내는 거, 그게 제가 할 첫 번째 미션이에요, 저는. 그리고 나머지 막 교육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에게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기관에 제안하지는 않아요. 다만 저의 쓸모를 보시고, 아, 저희 꼭 와서, 정말 꼭 와서,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 와서 강의해 주세요. 이런 데만 가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되게 오랜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잘난 척 많이 했고요. 블로그에다 잘난 척 하죠,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데 가서 잘난 척 하지 말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잘난 척 하세요. 왜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데 거기다가 맨날 감춰서 보여주질 않아.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뭘 제안합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뭘 배웁니까? 여러분이 잘난 척을 한다는 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제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건 책임질 각오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책임질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성장학교 코칭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그걸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할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관에 제안하지 않고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강의를 오픈하고 스스로 블로그에 제안을 해요.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 장의 포스터를 올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특강을 위해서 한 장의 포스터를 올렸죠. 그냥 딱 한 장 만들어서 올린 것뿐이에요. 그거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코치님들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고. 근데 모두 다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모두 다 공부를 아주 잘했고 모두 다 아주 실력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못할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에게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좀 특강을 해야겠다. 그런데 돈을 받고 해야겠다. 왜? 진짜로 하게. 돈 받고 들어와서 끝나고 나서 진짜로 자기 거 만들게. 그래서 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포스터 한 장 만들고 올렸잖아요. 뭐 한 거예요? 제안한 거예요. 그 제안서예요. 그래서 제안을 꼭 어떤 기관에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쌓이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자기 공간에서 열고 온라인에서 열고 오프라인 뭐 카페 같은 데서 여세요. 저 카페에서 수업 많이 했었습니다. 강의장이 없었을 때. 카페에서 했어요, 엄마들을. 아까 안양의 도서관에서 엄마들을 만나고 도서관 엄마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코치인 거 아시죠? 제가 어머니들 1대1 코칭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어디 여기 되게 좋은 카페에 예약해 놨는데 거기로 몇 시, 몇 시, 몇 시, 몇 시 오세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시간 예약한 사람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 명씩 코칭하고 그것도 사진도 다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 또 교회 뭐 카페 같은 데서 독서 모임 해가지고 또 막 사진 찍고 생존 독서에는 제가 그렇게 무료로 했던 안양에서 했던 팀들의 이야기가 거기 다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 안양에서 무료로 했던 팀을 한 3년 정도를 무료로 교육하고 독서 모임 운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귀하죠. 저 작가 된 다음에도 그분들이 정말 최고로 지지해주고 또 작가 된 다음에도 또 안양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그 독서 모임 같은 거, 특강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카페 하나를 거의 빌려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1년 정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음,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오픈하고 그것을 세상에 제안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이걸 보고 나의 쓸모를 알아보고 그쪽에서 나한테 제안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는데 기관은 결코 돈을 많이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 내내 해도 그 많이 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면 많이 벌겠네요. 저는 1년 내내 하지 않고 조금밖에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강사 그 강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요. 시간 대비.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두 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할 게 많죠. 오늘 강의 끝나고. 자, 5번은요. 전문 강사의 탁월함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블로그에서 쓸데없는 거는 다 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고 뭐를 하냐면 내가 누구이고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들 있잖아요. 10가지 질문. 내가 누구이고 어떤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들, 증명할 수 있는 독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로 채우세요. 그러고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거기다가 강의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넣어야죠. 자기를 자기의 탁월함을 전시하고 밑에 강의 신청은 여기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죠. 도대체 이 사람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뭐야, 뭐 자존감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 코치라고는 하는데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블로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코치님들에게 신청하면 제가 이렇게 블로그 다 들어가 보거든요. 블로그 다 들어가 봅니다, 제가. 다 이렇게 들어가 봐요. 저는 고객에게 너무 관심이 많고 사랑을 많기 때문에 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사시는 거야? 뭐가 관심이 있는 거야? 이거 다 들어가 봐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아셨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강의 신청해야겠네.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것을 발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 앨런 케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그 증명을 다 해드렸어요. 제가 제 미래를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는 제 미래를 계획한 대로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제안했어요. 제안하고 저는 강의 경험이 아이들을 가리킨 경험은 많았지만 성인 학습자를 가리킨 경험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게 된,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다. 막 이거를 배우는 사람은 정말 행운이야. 막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그 탁월함을 증명해 주셨고,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리더들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안녕책에 그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이 제가 2023년에 사기 연구위원 중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또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함께하는 코치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가 뭐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이렇게 다 참여를 시켜드려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 안녕의 그림을 그린 작가님도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그림책 심리 코칭에 오신 미술치료사 선생님인데 저랑 같이 마음이 공감 카드도 만들고 그리고 마음 안녕의 작가로 또 이렇게 출판사에 소개를 해서 또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세요. 자,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제안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세상에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기관들이나 기업들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교사들이나 여성들을 코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면 좋을까요? 참여자들의 후기,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돼요. 자, 이것도 제안서예요. 제가 이거를 교육청 강의 갈 때마다 교육청장님이나 뭐 이제 교육감님이나 뭐 장학사님들에게 이거를 드리고 왔었어요. 근데 여기 좀 몇 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자, 존재경청 워크샵을 코로나 때 개발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든 제안서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위해 교사 마음성장, 의식성장 교육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막 써놨어요. 이 워크숍이 뭔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교사 이 조직 문화를 바꾸고 뭐 막 이러면서 막 써놨어요. 자,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코치, 목회자, 부모들의 정서적, 육체적 소진을 이제 해결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 프로그램 만들었다. 이러면서 제 프로필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목표, 목적, 그다음에 기대 효과 이런 것들도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모듈로 운영이 되는지 모듈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표준 이렇게 시간표 이런 것도 드리고 이거 또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후기를 좀 써야 돼요. 여기다. 근데 제가 지금 못 담았어요. 근데 후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활동 키트가 있어요. 워크북과 존재경청 메모지와 또 존재경청 스티커와 뭐 이런 활동 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키트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이런 걸 해서 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워크북으로 제작된 게 있어서 강의를 갈 때마다 다른 강의를 가는데 그냥 이 워크북을 하나씩 드리고 왔었어요. 오늘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 잠깐 이렇게 구성을 그 워크북에서 몇 장을 떼어내 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FT 코치님들이 이제 FT 활동의 일환으로 2급 그 자격증 과정을 여는데 어떻게 포스터 만들면 좋겠느냐 이래서 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넣어서 이제 샘플로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자, 표지에다가 내가 만약에 그림자 심리 코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아, 그리고 요 문장은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이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다른 점은 그림책에서 치유와 힐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성장까지 경험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게 치료가 되는 거지?' 이게 뭔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듯한데 이게 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온 군데 다 돌아다니다가 마음성장학교에 와서 그림자 심리 코칭을 배우세요. 그리고 '아 정말 치료와 그 힐링 성장이 있구나.'를 배우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탁월함을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다음에 본 과정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며 내부의 답을 가진 창조적인 존재라는 코칭 철학의 바탕에 다양한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림책을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매체로 활용하여 존재의 주도적인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그리고 참여자들의 후기, 우리 코치님들이 각자 자기 후기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인제 서현미 코치님이 기초를 만들어서 서현미 코치님 걸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FT들은 이렇게 자기 회사를 쓰지 않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기 회사 쓰지 말고요. 요거 FT 과정을 할 때는 마음성장학교에서 자격 검증을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이제 그 다른 기관의 이름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협력 코치 전문 강사 기록을 하고 자기 회사는 쓰지 않고 FT 과정을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FT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 신청을 하는지. 근데 이 툴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강의를 만들 때도 다 똑같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요것도 인제 서현미 코치님하고 한번 그 1대1로 강의 코칭 컨설팅이라고 하는 제 원데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루 동안 한 사람이 이제 직접 나가서 강의하고 코칭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저랑 코칭하면서 직접 다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강의 그 프로세스, 신청 프로세스까지 다 만들어서 코칭해 드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서 거기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그림책과 함께하는 청년 마음 코칭, 청년들에게 제안을 해서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청년 센터에 제안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강의를 나가지 않고 우리 코치님들이 강의를 나갈 수 있게 이런 제안서들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인제 샘플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제가 청년들하고 인제 2020 년부터 많은 청년들하고 나눴던 한 2,000명 가까운 청년들과 코로나 기간 내내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이 프로세스로 나누고 기대 효과, 그다음에 후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후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인제 골라서 이렇게 후기를 담았고, 실제 수업의 장면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출강을 안 나갈 거라서 슈퍼바이저라고 썼고, 우리 강사 서현미, 또 강사 김춘아. 그래서 청년들 수업을 이렇게 제안했을 때 뭐 마음 챙김에 관련된 것을 해 달라 그러면 뭐 우리 김춘호 코치님이 나가게 되는 거고, 또 그림책 심리 코칭 해 달라 그러면 그림책 심리 코칭 FT, 또 서현미 코치님, 또 이런 마음 챙김과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해 달라 그러면 또 두 분이 같이 또 새로운 것을 기획해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인제 어 그 제안서 몇 개 보여 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써 주신 답들, 그걸 제가 다 이렇게 써 놓고 이제 연구를 막 했어요. 이거는 지난주의 강의예요. 지난주 특강이에요. 지난주가 아니라 요 앞전에 했던 특강인데, 고거는 제가 뭐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 드렸어요, 요거. 근데 이것도 오늘이랑 연결지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제안하지, 어떻게 제안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여러분이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를,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가 나를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한다니까요, 저처럼. 동네 도서관에서도 열고 동네 카페에서도 열고 아무 데서도 다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절박함이 있어야죠.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지. 돈이 없어서 얼마를 벌고 싶은 건 아니고요. 물론 돈이 없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풀소유의 마음을 가지세요. 풀소유.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미 다 있다고요. 이미 다 있는데 내가 다 먹고 다 입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가진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언가를 의미 있게 나누고 싶어.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까? 그걸 누가 나한테 제안해서 "이런 거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만들어서 "나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 보세요."라고 제안하는 거는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관찰하세요. '저분들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걸 줄까?' 깊이 사랑하세요, 깊이.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의미를 발견한들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를 사랑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안 보면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런 날 있지 않나요? 눈 뜨면 바로 뛰어가고. 그런 사랑을 안 해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해 보시고.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군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강의를 하지 마세요. 네, 세상에 사랑이 넘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해야지 강의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거를 듣느니 유튜브를 보는 게 낫죠. 유튜브에 막 사랑이 넘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일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나누는 일, 그게 바로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코칭이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 사랑에 책임지시고 자기 사랑을 의미 있게 전달하는 일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세요. 자랑하세요. 왜요? 사랑했으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저는 마음성작용은 왜 다 그렇게 얼굴을 내놓고 그렇게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무나 안 가르쳐요. 저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르쳐요. 그러기 때문에 얼굴을 다 내놓고 우리는 사랑을 전할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면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정말 뭘 해야 될지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건데 여기,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세상의 진보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스템 만들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음성장학교의 시스템을 아까 몇 개 보여드렸는데 그게 하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며 세상에 빛을 더한다. 나는 이제 그 일을 위해 살 거야. 그게 제 북극성이었고, 그 얘기를 할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르칠 수 있는 게. 그냥 그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눈 뜨면,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어머니들은 뭐가 필요한 거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배워야 되지? 어머니들을 치유하려면 또 뭐 배워야 되지?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을 막 사랑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저죠, 뭐. 그래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꽃피우기 위해, 그걸 계속 하루하루 배우고 실천하면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성공하시길 바래요. 자, 이것도 다 제안서죠. 마음성장학교의 과정이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창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안내하는 여정이다. 이게 다 제안서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마음성장학교의 이 자격증 과정,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나눌 수 있게 FT 과정, 그리고 창조성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슈퍼리치 과정. 이거 다 특강에서 제가 소개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다 제안서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저 이런 거 합니다. 어때요? 하고 싶죠? 막 이러면서 제안하는 거예요. 믿을 만하죠?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1인 기업으로 자기를 브랜딩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 막 뭐 1,000,000원을 내면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많아요. 그런데 그게
겉모습을 포장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막 사진 하나 멋지게 막 이렇게 빨간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찍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멋지게 이거 웹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딱 놓으면은 그럴듯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 입을 딱 염과 동시에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만큼의 내공이 있고 진짠지 가짠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멋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내공을 담아서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어, 그래봤자 3년 정도 걸려요. 차곡차곡 경험을 쌓고 나를 알리고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계속 알리세요. 나 이런 거 잘해. 이러면서 알리시고 그러다 보면 3년 있고 또 10년도 하고 저 10년 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전문가로 알아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지금 다 전문가시잖아요. 이미 다. 지금,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수련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멘토와 함께, 멘토와 함께 3년, 네, 혼자서 10년, 네, 이거 하시면 되는 시기예요. 여기 다 수련기 끝난 분들만 여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뭐, 마음성장학에서 또 다른 수련을 하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각자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세요. 어,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강의했다면 이제 그중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 계획적으로 가져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계획적으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네. 저하고 함께 하는 여정이 2024년 여정이 3월 달에 개강하는데 지금 조금 남았어요, TO가. 연구원 과정은 저녁팀은 12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오전팀이 지금 2명 더 참여를 하실 수 있고, 뭐, 그런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12명보다 더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12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고 오전 시간은 지금 1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슈퍼리치 과정도 지금 거의 마감이 되어 가요. 그래서 2024년에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슈퍼리치는 지금 등록함과 동시에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다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게 뭐 크지는 않지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경험으로 만드실 기회라는 거예요. 돈의 의미를 두기보다 내가 지금 멘토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멘토 코치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나의 경험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어디에 출강을 했으면 그 출강한 것들이 다 경험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 무료로 저는 몇 년을 무료로 막 했거든요. 경험을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경험을 그냥 함께 마음성장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슈퍼리치 과정이 지난번에 특강에서 제가 안내했습니다. 진짜 해본 사람은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이미지를 만들기 너무나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 34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경험과 13년 마음성장과 의식성장의 경험을 통해 치유, 변화, 성장의 여정을 통과하며 성공적인 1인 기업 강사, 코치, 작가로 살며 마음성장학교와 한국마음성장 코칭센터의 대표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곳에 이르는 길을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당신의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리더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개인적인 삶은 물론 가정과 회사 공동체 전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이토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평생 동반자가 되어요. 자, 어때요? 이런 게 다 제안서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오늘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제가 쓰고 있는 제안서 하나하나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설명드린 이유는 어, 놀랍게도 많은 강사 코치들이 저희 블로그에 오는데 카피를 많이 해가세요. 많이 해가세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뭐 33년, 올해 제가 34년으로 바꿨는데 33년 막 이렇게 썼더니 죄다 저와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또 다 써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막 카피 많이 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뭘 만들 때 '어떻게 표현하지? 나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지?' 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PPT에 다 넣어 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PPT 지난번 것까지 다 담아 놨어요. 이렇게 보시고 참고해서 자기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성장학교 특강 지난번 특강 앞에다가 제가 실어 놔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울 것 좀 지우고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창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Q&A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 모두 다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릴게요. 또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